공부가 즐거워지는 시간 하이라이트 한자.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자성어 편으로 찾아왔습니다. 13번째 사자성어, 오늘의 사자성어를 소개할게요. 오늘은 복잡한 형태의 글자가 좀 눈에 띕니다. 오른쪽에 부수 표시했고요. 난이도는 준호급, 준사급, 준상급 7급입니다. 이번엔 전체 도금을 한번 읽어볼게요. 몇 개 정도 읽을 수 있으신가요? 절치부심이라고 읽습니다. 이제 각각의 도금에 연결되는 뜻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글자는 바로 끊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절이라는 글자입니다. 어떤 것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도구가 있다면 더 유용하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부수를 활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칼의 모습을 가지고 만들어진 칼도라는 글자, 끊을 절자에 끊을 수 있는 역할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왼쪽에는 7칠자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의미로 연결시켜주면 좋을까요? 여기에서 7칠자는 숫자 7의 의미보다는 끊기 위해 칼집을 낸 형태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쾌걸조로의 문양을 생각해도 재미있게 기억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끊을 절자 깔끔하게 기억하시려면 7칠자로 칼집을 내어 칼로 끊어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예시 단어 볼게요. 친절과 적절입니다. 친절에도 지금 끊을 절자가 쓰이고 있는데 여기서 친은 바로 친할친이죠. 친절이라는 것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정겹고 따뜻한 것이죠. 끊을 절자에는 정성스럽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적절이라는 단어, 딱 맞다, 꼭 알맞다 이런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적자는 맞을 적자를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글자로 넘어가겠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형태로 생각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치아의 치자죠. 바로 이 치자. 그런데 부수라는 것은 단순한 형태로만 사용이 되는 줄 알았더니 이 치자를 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형태의 그대로를 부수로 쓰고 있죠. 이렇게 스스로를 부수로 갖는 글자 뭐라고 불렀었죠? 네, 제부수.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역시 좀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이 글자부터 살펴보면 바로 그칠지라는 글자입니다. 발자국의 모습을 가지고 만들어졌는데요. 사람이 가다 보면은 잠깐이라도 그쳐서 머무른 자리에 바로 발자국이 남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음으로 여기를 봐주세요. 입구자에서 한일자가 빠져있는 모습인데요. 입을 벌린 형태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일자가 빠진 입구 형태의 안쪽에는 이렇게 사람인이 4개가 보이고 있는데요. 이것은 당연히 치아에 관련된 글자이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구에 없어진 한일자의 행방이 바로 여기에 있었네요. 윗니와 아랫니를 나누기 위한 선입니다. 이렇게 이 치자는 치아가 고정되어 있는 모습을 가지고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이가 그쳐서 그 자리에 정지해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이제 예시 단어로 넘어갈게요. 치과와 치약입니다. 여기서 과자는 배운 적이 있는 글자죠. 바로 과목 과자를 쓰시면 되고요. 치과 말고도 다양한 진료 과목에 쓰이는 과자입니다. 그리고 치약의 약은 양약자, 이를 닦는 데 사용하는 약품이죠. 이제 세 번째 글자를 소개할게요. 오늘의 사자성어에서 이 치자와 함께 복잡함과 어려움을 담당하고 있는 이 글자, 바로 썩을 부입니다. 이제 부수를 확인해 주세요. 오른쪽 상단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바로 고기육자, 고기를 썰어 놓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고기육자의 위에 자리하고 있는 이 글자는 마을 그리고 관청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부라는 글자입니다. 마을 관청부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이 글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주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줄부자인데요. 구성을 살펴보면 왼쪽에는 사람이니 그리고 오른쪽에는 마디촌자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디촌은 손과 관련이 있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건네주는 모습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마을부 관청부라는 글자가 되기 위해서는 줄부자에 이렇게 집엄이라는 글자가 더해져 있어야 합니다. 집엄은 집의 지붕 모습을 형상화한 글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줄붓자와 지붕 모습에 지멈자가 더해져서 각각의 마을에 도움을 주는 관청의 의미로 연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부 또는 관청부라고 불리우는 이 글자는요, 지금의 정부라든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그리고 예전의 기관이죠, 의금부, 한성부 이런 단어들에 쓰이는 글자입니다. 이제는 마을부, 관청부자와 고교육자를 더해서 썩다라는 의미를 또 도출해내야 합니다. 지금 위에 있는 이것이 부자이기 때문에 그대로 음으로 연결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썩다라는 의미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탐과 놀이는 언제나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관청에 고기가 쌓여 있습니다. 썩고 있죠. 고기도 썩고 권력도 썩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앞서 드린 이야기들이 이렇게 복잡한 형태의 한자를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예시 단어 보겠습니다. 부패와 두부입니다. 여기서 부패, 패할 패자를 쓰는데요. 음식물이 부패하는 것도 부패고 권력이 부패하는 것도 부패죠. 이 패자를 승패를 가리다의 패로 많이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네, 그런 뜻도 있습니다. 이길승의 반대로 쓰기도 하지만 역시 썩다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사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썩을 부자는 두부의 부자로도 쓰이는데요. 콩으로 만든 음식이기 때문에 콩두자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중국이나 대만을 여행할 때 갑자기 코를 찌르는 독한 냄새가 느껴지신다면 주변을 둘러보세요. 두부라는 한자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두부가 아니죠. 앞에 냄새 취자가 더해진 취두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글자 소개하겠습니다. 가볍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마음심이라는 글자죠. 심장의 모습을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예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핵심과 점심, 핵심의 심, 핵은 시액자인데요. 마음심에는 중심, 중앙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핵심의 심으로 쓸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점이 바로 아침, 점심, 저녁에 점심, 바로 이 마음심자를 쓰는데요. 여기서 점은 점점자입니다. 우리한테는 점심이지만 이것이 바로 외국 음식 딤섬이죠. 만두의 종류 딤섬이 바로 한자 표기로 점심입니다. 앞서 해설한 글자들을 가지고 직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갈고 마음을 썩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를 끊는다라는 표현은 살짝 말이 안 돼서 표현을 바꿔봤고요. 그리고 부심, 마음을 썩는다라는 것은 흔히 말해서 속 썩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다시 말해 이 사자성어는 굉장히 분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짝 복수를 꿈꿀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사자성어입니다. 이렇게 해서 13번째로 만난 사자성어는 절치부심이었습니다. 전체적인 해석은 별로 어렵지 않지만 몇 개의 글자 때문에 조금 어렵게 느껴졌을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구성 요소를 꼼꼼하게 살펴본다면 좀 더 친근하고 쉽게 기억할 수 있어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글자편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